안녕하세요. 디케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수요일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이미 그 김동원이가 드루킹이 후회한다는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언론에 많이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죠. 어제 재판은 그 댓글 관련 두 가지 병합된 재판하고 노회찬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번에 결심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같이 합쳐갖고 네 가지 재판을 다 합쳐갖고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노회찬한테 뇌물 증거하고 한주영 그 김경수 보좌관 한중이한테 돈 500만 원 증거하고 김경수하고 댓글 조작한 이 사건하고 네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구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노회찬 뇌물증거는 1년 6개월을 줬었고 한중이한테 5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는 10개월 구형을 했는데 어제 다시 다 모아서 한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특검이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공감, 비공감을 수천 개의 아이디로 자동으로 원하는 댓글이 상위로 노출되게 한 이런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민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 의사를 흐리게 하고 그런 이유로 그러면서 현대적 인터넷의 의사 수집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은 다수의 의사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또 선거와 정부 정책 영향을 주려고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킹크랩으로 네이버 등 포털에 9,971만여 개의 댓글을 달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위를 산정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훈이가 그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 변명은 그렇죠. IMF 같은 어려움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과 김 지사는 자기네들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제안하는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이 드루킹 김동원이가 그 문재인한테 두 분이나 보고서를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 재판에 가서 들은 거는 정책 보고서를 올려줬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동원이한테 아니 김경수한테 봤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막상 문재인이가 이제 자리에 올라가고는 그거를 거절했다고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동원이가 올린 그 정책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김동원은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동원 드루킹 한 얘기가 보고서를 두 번을 전달했고 문 후보가 봤다.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재용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들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면서 포퓰리즘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실망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능하다고 하면서 위기를 제대로 그렇죠. 이제 자기는 이 김동원이는 이제 그런 경제 민주화를 해서 어떤 대기업을 자기네들이 나눠 갖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위기라고 그런 거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를 김동원이 위기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무능하면서 그런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매스컴에 많이 났었죠. 근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 보고 재판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대답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동원 드루킹이 그렇게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어떤 집단적인 경제 체제를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걸 하고 싶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문재인과 뭐 다른 말 쓰는데 저는 그 말은 구태여 쓰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문재인과 김 지사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마지막 비서이길래 신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그들은 철저히 뭐 배신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씨를 도와서 뭐 일을 뭐 바로 잡으려고 꾸미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안희정도 아웃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을 때 당시 그 김경수의 보좌관이었던 한주영이한테 물어보니 판사가 제일 쉽다.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서 다루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판사들은 좀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존심을 좀 느끼길 바라요. 정말 온 세상이 비웃고 있는 판사들 정말 하여튼 뭐 저도 이 재판에서 들었는데 그 한주인가 그랬다는 거죠. 판사가 다루기가 제일 쉽다.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서 다루기가 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경제 민주화 약속을 뒤집었다. 문재인이가 그랬다는 거죠. 김경수랑. 그러면서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하는 일은 노무현 정신을 하지 않았다. 뭐 배신자다, 속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김동원이가 자기네들은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김동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김경수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 그렇죠. 김경수는 아주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저희가 그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시침 뚝대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러면서 그 드루킹 김동원을 얻은 거 하나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그러면서 신의도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김동원 씨가 정말 국민된 도리로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지는 뭐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거기 와 있는 방청객들하고도 그렇게 말을 터놓고 지내진 않았었지만 그렇게 해서 김동원이는 그 드루킹 김동원이는 경공모 대표였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자금법, 뇌물, 위기 공무 집행 방해 등 개정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등등 병합해서 7년을 검사가 때렸어요. 근데 사실 범죄를 보면 굉장히 우리 박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의 그 범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받았던 그런 구형에 비하면 7년도 적은 거죠. 그리고 도두영 변호사 이 사람은 괜히 어느 날 그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뒤지다가 이 김동원의 드루킹 이 경공모 회원들의 블로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해서 찾아가고 가입한 이런 것 때문에 걸려들어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학력이나 경력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걸려들어갖고 이제 구형을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날 그 피고인 진술할 때 저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 학문적으로는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들 이 프로그램 개발한 둘리 우경민이라는 그 직원이 2년 6개월 받았고 양상현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인데 2년 6개월 그다음에 박선민 산체에서 일한 이 직원 3년 그다음에 김보중 이 사람도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마 안 쓰놨네. 이 사람도 이제 몇 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강기대 2년 김정호 회계 담당한 사람 2년
또 김대기 2년 6개월, 뭐 윤평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의외로 또 이제 6개월이라고 짧은 기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산채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은 뭐 별로 가담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선거 그 작년에 그 대선 할 때 아마 그 선거 관리 그 문재인 선거 캠페인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았어요. 근데 두 사람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 다 못 넣고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갔으면서 의외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댓글 다는 데는 가연한 게 적어서 6개월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그 드류킹의 변호사가 거기에 변호사가 마준이라는 변호사가 있고 그 사설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사설 변호사는 지난번에 노회찬 마누라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나갔던 사람인데 그 위에 다시 와서 이제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마준이라는 그 변호사가 이 재판에 났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드루킹과 그 세 직원들이 먼저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변호사가 없었는데 그 배성희 변호사가 변호를 하려고 구치소를 찾아가고 뭐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선임이 된 변호사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방송을 보거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좌파들이 그 김경수 쪽에서 아니면은 그 청와대 쪽에서 급히 변호인을 주선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드루킹 쪽에서 주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성희 변호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마 거절했고 그랬는데 그 이유로 보니까 이 마중이 뭐 그 나름대로 그 드루킹 김동원이 측을 위해서는 좀 겁없이 덤비기도 하고 변론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긴 내용은 안 했지만 그 누구 눈치를 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어제 그 26일 수요일 재판에서도 뭐 나름대로 또 변론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추천, 비추천을 작업을 했다고 하고 그럼 다른 매크로 사용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계속 네이버가 방치를 했다. 이것이 실제로 업무 방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봐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이 이제 좀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노회찬한테 뇌물 준 거에 대해서 이게 날짜가 그 특검이 주장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2017년 이제 특검은 2017년 3월 7일 그 경고모 사무실에서 노회찬한테 2천만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열흘 후인 3월 17일에 3천만 원을 노회찬 마누라 김지선의 운전수한테 줘서 운전수가 다시 김지선한테 주고 김지선이가 노회찬한테 줬다고 이렇게 이제 특검이 주장을 하는데 특검 주장하는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합쳐갖고 5천만 원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동원이가 주장하는 거는 2017년 3월 7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노회찬이가 그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를 띄워서 노회찬한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김동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거는 뭐 소설이다, 뭐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실제적으로 그 2013년 2014년하고 2015년도에 그 특강 비용으로 10만 원씩 뭐 이렇게 계산해갖고 그거를 두 번에 걸쳐서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경찰이 줬다고 하는 그 유서 노회찬의 유서에 보면 노회찬이도 또 4천만 원이라고 또 돼 있어요. 자필 그 유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특검하고 노회찬 김동원이하고 특검하고 주장하는 게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날짜에서 차이가 나고 또 노회찬이가 주장하는 거는 또 4천만 원이고 이렇게 세 군데가 다르니까 이거는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이 노회찬 마누라도 부르지 않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류킹은 여전히 노회찬의 죽음도 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노회찬은 돈도 안 받고 자살한 꼴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이거는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허위 특검은 왜 이걸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노회찬이는 조사를 못한다고 해도 노회찬 마누라는 불러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3천만 원 얘기는 상상의 얘기라고 하고 그 장정희 이 증인으로 장정희라는 여자도 나왔었어요. 그러는데 자기도 그 봉투를 뭐 쇼핑백을 자기도 열어보지도 않았었고 거기에 뭐 그 느릅차라고 증인도 느릅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진 않고 그 마누라한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 두루킹이 주장하는 거는 김지선 조사는 왜 안 하나?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증거고 정황적인 증거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무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중 변호사가 또 한 얘기가 더 있으네요. 그 네이버에서 주장하고 있는 1인당 3개 아이디를 배당받아서 네이버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방치를 했으므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뭐 변호인들은 되게 짧게 얘기를 피고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다들 뭐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런 그 가담했다, 후회를 한다, 뭐 노모가 있다, 뭐 가족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 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두영이라는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그냥 블로그를 보고 그 내용이 좋아서 뭐 그 김동원이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좋아서 블로그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됐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도 몰랐고 거기 가담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 김경수를 저녁에 만나서 인사만 한 것 뿐이고 그렇게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오사카 총영사로 가니 안 가니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오락내락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중범죄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뭐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법학을 서울대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일리노이대에서 로스쿨 나오고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 연구과 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인터넷의 포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기소를 당하고 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가 저작권 문제라든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고지 및 제거 체제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 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 검색어를 올리기 위해서 클릭수를 조작하는 그 등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 또는 뭐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하고 이거를 없애는 아마 이런 권리 그 포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규율이나 규칙 같은 건데 여기에서 어뷰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인터넷상에서 그 남용이라든가 오용이라든가 폐해 이런 거는 특별히 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대해서 어떤 뭐 공감 비공감을 어떻게 올리든 간에 여기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는 게 없다는 이제 식으로 자기가 그 찾아본 거에 의하면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뭐 하여튼 그 어제 그 설명을 쭉 했었죠. 그래서 어뷰징은 항상 뭐 요거는 제가 잘 못 적었는데 그리고 전혀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뭐 디도스나 뭐 해킹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포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하는 거라고 이게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포털 책임자가 막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뷰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나 다음에 그 직원들이 와서 증언했지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업체가 포털 업체가 막아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포털을 책임자가 막아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포털 업체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터넷 문제가 생기면 고지한다. 관리자는 책임이 없다. 관리자는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것처럼 뭐 임시 조처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무엇이 어뷰징인지 모르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외비이기 때문에 업체가 따로 이거를 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뷰징 했다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위법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그 막 완전 이해하면서 듣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포털상에서 이게 법의 경계선이 오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네요. 그러면서 그럼 지금은 위협이 아니지 않는가 업그레이드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지 위법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법부가 아니라 사기업이 법을 정하는 거다. 어떤 일정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막으면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법 그 업체가 법을 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되려면 어떤 것이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게시 공간 관리 업무가 되어야 한다. 글을 쓴 사람이 방해가 받는 거고 그러면서 또 관리 업무에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고 그렇죠. 뭐 네이버나 다음이 자기네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줄 알지 뭐 그전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가 이거 자기네가 방해받았고 업무 방해받았다고 이거를 뭐 조사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고소한 적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기계가 한다. 그리고 뭐 그 업체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도 그 증인들도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어뷰징을 했나, 어뷰징 했는지 누가 어뷰징을 했는지 자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죄를 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포털이 사법부보다 위에 서서 제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해서는 공소장 기재 범죄 증명이 있느냐. 외교관 추천에 자기가 동의를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무슨 죄가 되느냐. 예. 물론 이 사람이 증언으로 나왔을 때 뭐 그 대사나 뭐 대사로 가든가 아니면 총영사를 가면 좋은 건 아니냐. 그거 자체가 범죄진 않느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그 증언을 그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또 변호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킹크랩을 작업하는 줄도 몰랐다. 인사 추천에 동의해서 뭐 뭐 대사로 가든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주면 가는 거고 자기가 뭐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김동원이가 자기를 이용해서 뭐 김경수한테 자기를 이용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원이는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제적 공진화의 모임을 통해서 이 나라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다. 내가 인사 추천을 동의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뭐 대사를 보내달라든가 총영사를 보내달라고 했다는가 이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거는 그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검찰이나 아마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영장을 청구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자살하려고 뭐라고 그 주변 환경이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자살 안 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자살 안 하고 혹시라도 내가 자살했다고 했으면 나는 부검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자살 안 하고 난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특검 주장대로 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정 최고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 아니면 나는 무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의 그 이제 징역형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잃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도두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아주 절실한 재판이고 선고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지금 와서 그 도두영이가 아니 김동원 그 드루킹 김동원이가 챙긴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결국은 아웃되고 감옥소에 들어가는 입장이 돼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도두영 변호사도 좀 억울한 척이 좀 있다고 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도두영 변호사가 굉장히 뭐 진술을 잘했어요. 제가 뭐 이 사람들 편했다면 저도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몇 분에서 쳤어요. 그러니까 성창호가 이제 또 그 잔소리를 좀 했죠. 뭐 이 사람이 은행을 가지고 하지만 은행이나 제스처가 본의 아니게 재판에 영향을 주니까 뭐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나가 보면은 김세윤이나 박주영이 제일 못되게 굴었어요. 특히 김세윤이는 우리가 숨도 못 쉬게 아주 못되게 한 놈이고, 박주영이도 그 변혜재씨 재판한 박주영이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다른 재판을 비교하면 아주 못되게 한 판사예요. 근데 성창호도 어제 뭐 재판에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지 뭐 내용도 좋았어요. 뭐 이 도두영 변호사가 한 피고인이 한 내용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성창호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피고인들이 또 그 중에 이제 김대기라는 그 피고인 단했으네. 자기는 촛불 집회에도 나갔었고 경공모 회원으로가 아니고 스스로 찾아 나가서 촛불 집회에 나갔다 그러고 뭐 자유로운 소통으로 자기가 선풀 운동에 참여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킹크랩 개발하고 있는 건 자기도 알았다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알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걸 몰랐었다고 반성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윤평이란 변호사도 그랬네요. 뭐 2016년, 17년, 18년 문재인의 성공을 빌었고 악플과도 싸웠다는데 윤평 변호사는 똑바로 아셔야 돼요. 당신이 생각했던 악플이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악플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악플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머리가 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거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재판은 이제 끝났는데, 재판이 끝나고 이제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선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그 결심을 해서 구형을 받은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5일 날 구형을 한다고 그러고 28일 금요일에 김경수의 재판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보면 이게 결심까지 가고 아마 마지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여기에 또 증인이 2명이나 나와요. 그 둘리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우경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가 더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경민이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이 사람 몇 개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변호사는 딱히 뭐 물어야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검사가 자기가 더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또 성창호가 이거를 또 허락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우경민이라는 요거는 이제 우씨인데 우경민이 나온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다른 피고인이 하나 피씨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오전에 다 끝내고
김경수에 대한 결심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일 금요일 날 김경수의 재판도 아마 중요한 재판이 되겠죠. 예. 김경수는 자기가 그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한 거를 시연하는 걸 자기가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뭐 뻔뻔하죠. 똑같아요. 청와대에 있는 인간이나 김경수나 제가 법원에서 본 인간들이나 그 좌파들의 그 행태는 똑같아요. 잡아떼기, 시침떼기 똑같아요. 근데 뭐 성창호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예. 뭐 대통령 재판하듯이 정말 그렇게 얼렁뚱땅 해서라도 성창호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내일 이제 재판에 가서 보고 뭐 내년 1월 3일 날 그 김경수의 그 보좌관 한주영에 대한 선고도 있고 하니까 재판을 이제 두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뭐 김태호 감찰관에 대한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정말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에서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재판받고 있는 분들 이날 사법부는 당장 풀어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네들 꼬라지를 봐요. 지금 어떤가.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고가 있으면서 거의 다 뭐 구속 상태도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이제 곧 무너지겠죠. 무너지면서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더 끌고 나갈지 이 정도에서 정신 차리게 될지 똑똑히 지켜봐야죠. 오늘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